문제 27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 자, 이건 토지 이용 계획이 상위 개념이고요. 밑에가 지역 지구제는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이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V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부가 포인트죠. 맞는 지문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설명했고, 네 번째,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용도에 따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는 하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가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4번은 용도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점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고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5번 용도 지역 4가지가 있죠.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하니까 여러분 중복됐잖아요. 도시지역과 중복되면 안 돼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중복되니까 틀렸죠.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밑줄, 여기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얘기해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해야 맞겠지.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정답. 자, 28번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느냐 간접 개입이냐 다양한 형태의 우리 개입 수단이 있습니다.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건 수용 방식의 단점.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의 단점. 환지 방식은요, 초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고,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주민의 보상액이 적어서 생기는 갈등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번은 단점. 5번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에 추진되기가 어려운 도시계획 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9번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 자,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이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택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 자, 소득세법에 따라 이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자, 5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30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자, 시행 중입니다. 이 포인트는. 자,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래가 신고제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어디서?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이죠. 자, 1989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고 또 하나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 이 두 가지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를 했어요? 위헌 판결을 받았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도, 초과이득세법 97년도 전부 위헌 판결을 받아서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됐습니다. 5번 정답. 자, 31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공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의 특성 중 또 뭐가 관련이 있죠? 부증성에서 토지가 유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 자, 우리는 토지의 사회성,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가 토지 공개념이죠. 즉, 우리는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상대적 권리. 자, 2번 질문 갑니다. 토지 정책의 직접 개입 수단이 하나인 토지은행제도, 비축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 개인의 무계획적 개발 방지, 이건 장점. 두 번째, 토지 매입비 부담 감소가 아니죠. 토지 매입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효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2번 정답. 3번,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그 현저한 이익, 개발 이익을 국가는 과세적 수단, 비과세적 수단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어떻게 돼?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용도적 개념이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 개념입니다. 32번 틀린 건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용하죠.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자, 2번 토지은행제도는 간접 개입수단이 아니라 직접 개입수단.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뒤에는 장점이 나와 있네요. 자,